과 성의 그 해석인데요. 중간중간에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했던 내용인데 본격적으로 이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여기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말고 한 6, 7가지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점학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볼 때 이제 보는 건데 약간 좀 뭐 현학적인 좀 부분이 있고 실제 사용하거나 활용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된다라고 봐요. 약간 심화나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요렇게 봐서 디테일하게 다양하게 좀 볼 수도 있다. 왜 우리가 타로 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그 궁성이 뭔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해가 되시는 거고 기본적인 거는 궁은 하우스고 성은 게스트다. 매년에 따라서 손님이 집을 들고 난다. 들고 나서 그 손님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색깔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집 기질이 바뀐다. 이게 기본적인 궁과 성의 의미인 거예요. 의미. 예? 그래서 궁과 성을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좀 단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복식 명료 얘기하면 복합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반을 포국하고 각 궁과 성이 상징하는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궁과 구성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읽어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내내도록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우리가 구성학이라고 하는 것이 구궁학, 구성학 이렇게 구분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과 궁을 합해가지고 그냥 구성 중심으로 왜? 이미 성이 움직이니까 그죠? 성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구성이라고 하고 흔히 이제 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통은 뭐 이렇게 체용이라고 궁은 집이니까 몸체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고 또 성은 이렇게 매년 변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걸로 봐서 주체와 객체, 주체와 사용, 주체와 변화, 주체와 움직임에서 체화용으로 얘기를 한다. 구성 숫자가 손님이 되고 궁에 머물면서 궁의 공간적 의미에 물든다. 이 공간적 의미라는 건 뭐냐면 중궁을 포함해서 구궁인 거고 중궁 중심에서 보면 팔방이잖아요, 그렇죠? 팔방이. 예, 그래서 보통은 그 공간적 의미를 이제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어떤 우리가 문장으로 만든다. 그 형상을 구성이 어느 궁에 움직였으면 그 현상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구성을 주어로 보고, 주어는 사물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전 시간에 봤던 박 시장이 구자화성이면 이 사람이 궁금하는 사람이 본명성 구자화성인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송사가 걸렸으면 송사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지금 학문을 하려고 하면 학문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이렇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일단은 그게 주어가 된다. 주어가 되고, 그 주어가 하는 행위나 동작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은 객체인, 그러니까 그 주어의 그 행위인 이게 궁이 우리가 서술어 주어 서술어, 그렇죠? 나는 간다, 나는 잔다, 주어 서술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빠진 게 있잖아요. 뭐가 빠져요? 목적어나 어떻게 잔다? 편안하게 잔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잔다? 목적어. 이런 것들은
곧 주어하고 본명성이든지 사물이든지 사건이든지 요거랑 같이 관여하는 인자가 있어. 아까 제가 두 개 반씩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구자 화성인이 구자 화성인이 오와 동에 같이 있거나 사와 같이 있거나 그러면 구의 의미는 사를 하려고 사를 목적으로 오 때문에 목적어 부사적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행위적인 변화의 상태나 움직임은 이게 어느 궁에 가 있느냐 진궁에서 이궁에서 태궁에서 있느냐 따라서 태궁의 의미나 태궁 결실한다 진궁 움직이려고 한다 이궁 명예를 드러내려고 한다 계약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를 붙여주는 거란 말이지. 예. 그래서 주어 서술어 기본 맞추고 주어 서술어 중간에 목적어나 부사 이런 형태로 해서 한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큰 테마가 나오면 그거를 추출한 다음에 이거를 엮는 거예요. 엮는 거. 그래서 이를테면 뒤에도 나오는데 이라고 하는 거죠. 뭐였어요 이게? 일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여자도 되고 그렇죠? 여자도 되고 나이 많은 여자도 되고 직장도 되고 직업도 되고 부동산도 되고 상가나 집도 되고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일을 뭘로 쓰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점을 하는 사람이 내방했던 사람이 그 목적사를 뭘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는 거기에 딱 그 방향성이 설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이가 어떤 글자하고 관여되어 있고 어떤 궁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일단 1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하는 그러한 순서다. 그래서 옛날에 했는데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게 다 이거는 구궁이라는 거는 8괴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의미가 8괴에다가 8괴 없는 중앙에 중궁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가 있고 낙서가 있는데 하도에는 그러니까 이 중궁의 의미를 낙서의 순행 운동에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구궁으로 만든 거다. 그래서 손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람 부는 장소다. 그러니까 바람의 의미, 멀리 가는 거 이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떠오르시면 된다 이거지.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 바람처럼 다닐 수 있는 곳, 장소, 도로, 또 먼 곳, 해외. 이를테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운세가 걸려 있어서 이를테면 그 본명성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학교 다닐 시점이라면 학교도 먼 곳의 학교인 거예요. 집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 이런 쪽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이 궁은 말 그대로 여기가 이방이기 때문에 불이 있는 장소, 불처럼 조명이 있는 장소, 사물을 밝히는 곳. 그러니까 밝힌다라는 건 뭡니까? 시시비비. 그러니까 구자화성들이 시시비비 따지는 걸 좋아하겠죠. 그렇죠? 따지는 걸 좋아하겠지 당연히.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밝은 곳, 어두운 곳은 아니란 말이죠. 곤궁은 뭐 어머니가 있는 집, 장소, 집, 가정, 상가, 그리고 생계형 일터, 생계형 직장, 토지 이런 것들이 다 곤궁이 되는 거죠. 곤궁의 의미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진궁은 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는 곳, 변화가 일어나는 곳, 시작이 일어나는 곳. 그러니까 다 봄이 오면 누구나 몸이 들떡들떡 하잖아요. 그렇죠? 움직이고 싶고 그런 방이라는 거지. 천둥번개가 치는 장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곳, 당연히 해가 뜨는 곳, 시작하는 곳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중궁의 의미는 약간 암울한 이미지가 많아요. 묘지라든지 쓰레기장, 썩는 곳, 움직임이 없는 장소, 예전부터 머물던 곳, 익숙한 곳. 이거는 토의 의미고, 요거는 오왕의 의미인 거지, 그렇죠? 요런 의미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왕은 작용력이나 영향력이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사실은. 오왕의 기질 자체가. 자기뿐만도 아니라 다 중궁에서도 팔방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기질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장소, 공간이라는 거죠. 태궁은
즐거움이 있는 곳. 여기는 열매, 결실, 유방이기 때문에 유방이잖아요. 방이기 때문에 이것만 붙이면 술도 있고 그렇죠? 유흥 있는 장소.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이게 다 결실하는 자리니까 먹고 마시고 그게 고도로 함축화돼서 그 의미와 가치가 내장되어 있는 그게 뭐예요? 그게 돈이 있는 곳, 그렇죠? 은행이거나 돈이 있는 장소 이런 부분으로 유추가 될 수 있고요. 간궁은 뭐 산이라고 봐서 산은 뭐 이렇게 지상에서부터 올라가다가 이렇게 딱 멈춰 있는 이런 현상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산처럼 물건이 쌓여 있는 장소, 물건을 보관해 두는 장소, 올라갔으면 내려오고, 가다가 막혔으면 돌아가고, 항상 변화가 출하되는 이런 장소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티핑 포인트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단도 그거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장소, 그렇죠? 밑에서 올라가는 곳. 그 연결점이 뭐예요? 계단이잖아요, 그렇죠? 계단이에요, 계단. 사물로 보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쉬는 장소니까, 휴식하는 장소니까, 그걸 뭐 이제 여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벤치라고도 봅니다. 의자, 벤치. 쉬는 도구니까, 그렇죠? 벤치. 이게 이제 힐링이 요즘 말하면 힐링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힐링이 간궁인 거죠. 침대, 이런 의미고, 감궁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있는 장소, 이건 구덩이라고 해요. 구덩이, 구덩이, 함정, 그러니까 구궁 중에서 오한파하고 중궁하고 그 차 하위로 곁들여서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게 이제 감궁의 의미, 일백수성의 의미인 거죠, 그렇죠? 고통, 고민 있는 장소,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추운 곳이잖아요. 추우면 서로 사람들도 어때요? 떨어져 있으려고 그래? 붙어 있으려고 그래? 껴안고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음양제합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 이런 거. 그리고 건궁은 뭐 항상 윗전이죠. 여기는 윗전. 아버지처럼 윗사람 있는 장소, 회사, 대기업, 하늘, 뭐 어떤 불강력적인 존재가 있는 그러한 곳, 관공서, 병원 앞에 가서 누구나 다, 그렇죠? 다 거기 병원 처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높은 장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자 이랬을 때, 이거 공간적인 의미인데, 이렇게 사람의 행위나 행동을 그러면 궁이 서술어로 쓰일 때는 어떻게 되냐? 서술어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2가, 3이, 또 아니면 뭐 5가 만약에 이 손궁에 들었다. 그러면 손궁의 의미가 서술적인 의미로 쓰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아까 공간적인 의미로는 그렇게도 쓰이지만, 자 결혼을 한다. 대인관계, 대인거래를 한다. 그렇죠? 뭐 해외 여행을 한다. 신용이 있다. 자격이 있다.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일시반으로 가지고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때도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시험을 봤는데 이게 시험이 붙을 거냐? 아니면 내가 대학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붙을 거냐? 아니면 내가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합격이 될 거냐? 이게 다 다른 거지. 이렇게 자격에 대한 시험을 볼 때는 손궁이나 사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특히 사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사. 특히 궁 가지고 보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질병에 관한 거, 사람 몸에 관한 거 있잖아요. 생사의 문제에 관한 거. 이런 거는 궁을 먼저 봐요. 근데 나머지 목적사는 거의 다 대부분의 90% 이상은 뭘 본다? 성을 본다, 성. 그리고, 이를테면,
아까 뭐 비율 들었어요? 두 번째? 대학 시험에 합격하느냐, 어떠느냐? 그럼 9를 보는 거야, 9. 응? 9.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대기업에 취업을 하니, 대기업을 여러 경우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1000명 이상 되는 곳을 이제 대기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합격 여부를 볼 때는 6을 봐. 그러면 1000명 밑에서 한 200~300명 이런 중소기업이잖아. 그럴 땐 또 2를 보는 거야, 2. 이게 좀 달라요. 보는 게. 왜? 이거 글자들을 뭘로 적용하는 게 따라서 통변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자격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자격시험. 뭐, 공인중개사, 그리고 운전면허 자격증 시험, 뭐 이런 거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여기가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무역한다, 이사한다, 이것도 있죠. 바람이 난다. 바람이 바람이니까. 그래서 손궁은, 이궁은 연구한다, 공부한다, 소송을 한다, 소송한다. 계약한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좌우충을 맞아가지고 이궁 자체가 파로 먼저 깨졌잖아요. 그쵸? 깨졌으니까, 요런 것들이 계약이라든지 문서 이런 것들이 깨져 있는 거야. 이미. 깨져 있으니까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문서상 문제가 생긴다, 폭로가 된다, 이별을 한다. 그러니까 구자화성들이 올해 이별수가 많을 수도 있어요. 박 시장도 이성하고 이별한 거 아닌가? 이성하고 이별한 거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수술이 발생할 수 있다. 곤궁은 양손의 떡처럼 양자택일 문제로 좀 갈등을 한다. 여기 이제 노동한다, 취직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가정을 꾸민다. 집에 거주한다. 그리고 귀가한다. 집의 의미가 있죠. 가정의 의미. 가정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진궁은 아까 있죠. 시작한다. 그리고 놀랄 일이 발생한다. 천둥처럼 놀랄 일이 발생한다. 실행보다는 좀 말이 앞선다. 사기당한다. 소리가 시끄럽다. 중궁은 대부분 자기 고집 사면초가 얘기하면 거의 한 60~70%는 맞아떨어갑니다. 사면초가에 처하는 경우 묘지에 묻힌 것처럼 답답하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본인이, 그러니까 여기는 현상유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현상유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건 이제 살로 작용을 안 해서 그런데 오왕살은 자동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오한파 중에. 암검살이나 파살은 외부적인 작용력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이렇게 올 수 있는 건데, 오왕살은 내 고집에 의해서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조심만 하면, 내가 좀 이렇게 좀 겸손한 마음만 가지면 뭔가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왕하고 같이 있을 때는 현상 유지를 하세요.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태궁은 일단은 유의해요. 연애한다. 그리고 여기도 말이기 때문에 언쟁합니다. 언쟁. 그리고 돈을 뭐 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돈을 쓴다라고도 있습니다. 돈에 입출이 있다. 입출이 빈번하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리고 뭐 겁탈을 당한다. 이렇게 좀 그쵸. 그 젊은 처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 겁살 같은 경우, 12신살로 겁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뺏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들이 태궁의 의미에도 있다. 원인을 알 수 있는 수술 문제가 생긴다. 여기도 수술, 여기도 수술. 왜냐면 안에 숨겨져 있는 걸 이건 드러내는 거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뭔가 배를 가려든지 뭘 하면 있는 거를 시시비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수술수가 있고 여기도 수술수가 있어요. 태궁에도. 간궁에 보면 여기 이제 변화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직한다, 생사가 바뀐다, 부동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가 생기는 건 뭡니까? 암파, 오암파가 있었을 때 그런 게 없고
깔끔하거나 이러면 뭐죠? 이렇게 상속받을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여기는 이제 숨는 자리, 고통이나 고민스러운 자리, 고민스러운 자리, 고민스러운 자리, 뭐 성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건궁은 의미가 확장한다, 발탁한다, 또는 여긴 이직, 승진에서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퇴사의 의미가 있어요.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그 자기 환경을 범위를 더 넓게 펼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테면 뭐 사업으로 간다라든지 이런 거 관을 끼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퇴사의 의미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회사 상급기관에 문제가 생긴다. 오한파가 있을 때 여기도 주의 주장이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주변과 마찰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오한파하고 은근하게 안에서 있는 게 또 뭡니까? 이렇게 전체 볼 때는 대충 관계 이런 거죠. 대충 이렇게 볼 때도 그런 기질들, 기운들, 성향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 궁하고 성을 봤을 때 숫자가 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그냥 전통적인 의미로는 모여서 앉는다. 그래서 회저한다 그래요. 회저한다. 또 동회한다. 동회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동회한다, 회저한다. 이런 뭐 아니면 그냥 위치한다 이렇게 써도 돼요. 위치한다.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써도 되고 의미는 다 이런 의미들이 다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행위나 행동을 궁의 서술적 의미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서술어의 의미로 된다. 서술어의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사물이나 뭐 공간이나 서술어나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한 번 더 정리 차원에서 보시면 숫자 1은 다 했던 겁니다. 앞에서. 일단은 여기는 뭐예요? 감궁이니까 중남이잖아요. 차남이고 아랫사람이니까 부하고 자식이고 중년 남자. 뭐 한 30대에서 40대 걸치는 남자. 이런 남자 볼 수 있는 거고 2는 어머니, 여자, 늙은 여성, 일하는 사람, 동료, 지인, 애인도 됩니다. 애인. 애인도 이게 왜 애인의 의미가 있냐면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익숙한 사람. 만약에 태군 같은 경우, 7 같은 경우는 나이 어린 여자,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여자 이럴 수 있는데 여기는 어머니 이미지, 늙은 여성 이미지, 동료 이미지, 지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이렇게 좀 알고 지내는 애인 같은 남자. 3은 진장남이죠. 새로 만난 젊은 사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디에 엮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기묘묘한 그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딱딱딱 떨어질 수 있는. 그리고 동양적인 미남미녀, 장녀, 중년 여자, 사는 진장녀죠. 진장녀. 5가 그래서 5가 죽은 사람, 귀신, 성격 나쁜 사람. 이래서 예를 들어서 중궁에 그려달라고 하니까 중궁에 포국을 했더니 5하고 4가 있어요. 사가 있어요. 이거를 뭘로 해석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5하고 4를.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중궁으로 볼 수도 있고 여기는 뭐 이승세계가 아닐 수도 있고 저승세계일 수도 있고 이거는 5는 5항 자체로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죽은 사람, 귀신, 성격 나쁜 사람도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중에서 골라가지고 귀신으로 보자 이거 귀신. 귀신하고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귀신하고 거래하는 거잖아. 귀신하고 통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통한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뒤에 나옵니다. 예시로. 이렇게 두 개의 의미가 합해지면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 이건 이제 뭐 중심으로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사록목성이 5하고 같이 중궁에 들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해석하기가
사력 목성이 자기가 주의 주장 고집이 많아서 이거 부사로 해석하면 고집 때문에 사면초가에 처했다. 왜? 중궁의 의미가 사면초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항인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체로 해석하느냐, 객체로 해석하느냐. 왜냐면 이게 년월이라고 하면 이게 년이고 월이고, 또 예를 들어서 월일이라고 하면 아니면 일이 예를 들어 오로 붙고 뭐 다른 걸로 또 붙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가까운 거를 주체로 먼저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객체로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나가는 방편으로 삼을 수가 있다. 6은 당연히 아버지, 윗사람, 남자. 그냥 통칭해서 남자입니다. 통칭해서. 그리고 7은 소녀, 어린 여자. 소녀, 어린 여자. 그렇죠? 이것도 이런 거죠. 뒤에 예시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감궁에서 4하고 7이 이렇게 있다. 4하고 7이 있다. 그렇죠? 감궁에서 어린 여자하고 거래하고 있다. 감궁에서 어린 여자하고 거래하고 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이거는 뭐 원조교제.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야.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유흥이 아니라 돈으로 볼 수도 있고, 이걸 거래나 교제로 볼 수도 있고, 이건 뭐 임이나 해외 유학으로도 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해외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돈 때문에 힘들다. 이것도 하나 나오잖아요, 그렇죠?